저희가 이제 통매음 헌터들 사건들을 거의 1000케이스 가까이 진행을 했어요. 일단 헌터들 같은 경우는 인사 말고 보내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게 좋아 라고 하면서 이제 바나나 이모티콘을 한다거나, 세 번째는 만나서 뭐 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넷플릭스 보면서 뭐 할 거야? 그냥 성관계 하지 뭐, 이렇게 말하면 이때다 싶어서 처음 본 길이 성관계를 이야기해 나 수치심 들었어. 꼬치꼬치 울어가지고 성적인 멘트가 나오게 하는 유형. 마지막으로는 사진 유도형. 이렇게 잃을 게 많으신 분들은 변호사 통해서 고소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거가 실효성이 있다. 저희가 들어가서 고소 못하도록 쫓아내거나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들을 권유드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구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봄이 와서 그런지 다시 그 대헌터들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좀 아름다운 연애와 이런 사랑의 시작을 가로막는 아주 나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이 분들을 이제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매음 헌터들 사건들을 거의 1000케이스 가까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헌터들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들을 이제 상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헌터들 같은 경우는 인사 말고 보내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톡 대화명 자체를 이미 인사하면은 강퇴, 간단한 말 금지, 그냥 단순히 인사하고 이렇게 오픈형 대화를 하지 말고 어떤 액션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대화명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야한 사진으로 해놓고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야한 멘트를 바로 말하게 유도한 다음에 멘트가 왔다 싶으면은 그 ECRM 고소 내용이나 뭐 경찰서 가는 길이야, 너무 화가 나, 어떻게 이런 말 나한테, 정신과 치료받고 우울해, 이런 말을 보내게 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큰 게 좋아 라고 하면서 이제 바나나 이모티콘을 한다거나 약간 애매한 말을 이렇게 해놓는 경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은 바나나 사진 보내라는 말인 줄 알고 성디 사진을 보내는 경우들이 꽤 있고, 세 번째는 1, 2번 같은 경우 너무 티나니까 자꾸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다가 만나서 뭐 할 거야? 그럼 같이 노래방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지 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우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지 뭐. 넷플릭스 보면서 뭐 할 거야? 그냥 성관계 하지 뭐, 이렇게 말하면 이때다 싶어서, 아니 어떻게 처음 본 길이 성관계를 이야기해 나 수치심 들었어, 이런 식으로 나 만나서 뭐 할 거야를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결국에는 성적인 멘트가 나오게 하는 유형, 이런 유형도 요즘에 많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좀 큰 거 단단한 사진 그런 거 좋아해, 사진 보내줘 라고 해서 딱 보내면은 나 키 큰 거 말한 거였는데, 탄탄한 몸 말한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 유도형. 총 이런 4가지 유형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헌터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일반적인 여성 피해자이기보다는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상담 오시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이런 분들이 나 상처 입었으니까 뭐 치료비 달라,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피해 보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돈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10만원,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다 보면은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돈을 뜯겨요. 처음에는 뭐 치료비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정신과 후유증이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오빠라는 사람이 연락이 오고 아빠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계속 돈을 뜯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케이스 중에는 8천만원까지 뜯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오셨죠. 결국에는 그분 돈을 찾아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자기가 돈을 보내는 거, 그리고 자기끼리 그냥 합의서 쓰면서 돈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다고 치면, 합의서라는 거는 누가 누구랑 합의했는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이름이 들어갔든 생년월일이나 뭐 아니면 주민등록증이 들어갔든 어떠한 그런 누가 누군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갑과 을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갑과 을이 누군지 알 수가 없고, 또 성사건 고소라는 거는 내가 이걸 합의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합의를 해도 나중에 상대가 고소해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끝난 휴식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민사적으로 묶어두는 조항이 필요한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대응 방안을 2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이런 헌터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은 실제로 고소 않고 그냥 다른 피해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일상 보내시는 거가 차라리 낫다. 2번 방법은 이제 변호사 통해서 이런 헌터들이 고소를 못하도록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헌터들 케이스를 거의 1000건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활동하는 요즘 유명한 헌터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의뢰님의 합의 대행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들어가면 90% 이상은 저희를 보고 도망가요. 왜냐면 저희는 헌터들 같은 경우는 또 마주치면 공갈 미수나 공갈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헌터들이 저희를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90%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선량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10%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협상 진행을 하죠. 근데 1번은 이제 무시하시고 일상 보내시는 경우가 있고, 2번은 이제 저희 통해서 이제 헌터 쫓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2번 방법을 권유드리는가? 성기 사진이거나 그와 유사한 사진인 경우에는 피소당하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에는 헌터를 쫓아내거나 합의 진행을 하는 거가 권유드린다.
왜냐면 성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되자마자 성사건 여청과로 이첩이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일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성기사진은 빼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쫓아내는 게 이롭다. 2번 8천만 원까지 뜯긴 경우도 있었어요. 보냈다거나 그냥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상대한테 야한 말을 해서 급발진한 경우, 이런 경우는 경찰도 이 헌터들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을 권유드린다. 3번으로는 이제 잃을 게 많으신 분들이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학교 교직원이나 교사나 이제 이런 분들은 통매음이 성사건이기 때문에 통매음 헌터가 나쁜 의도로 고소장을 넣었다고 하면 그게 직장으로 통보가요. 그럼 직장으로 통보가면 어떤 말로 인해서 어떻게 고소당했는지 뭐 이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안 오지만 성폭법 위반으로 라고 하면 통매음인데 무슨 성범죄 굉장히 큰 거 저지른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장에 통보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잃을 게 많으신 분들은 고소해서 무혐의 받더라도 고소 사실 자체만으로 잃을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변호사 통해서 고소가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거가 실효성이 있다. 이런 것들 좀 유념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렇게 고소 당할지 안 당할지 이런 모르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런 헌터들이 고소를 하면 보통 6주에서 8주 사이에 연락이 오는데, 이런 헌터들이 이게 일일이 다 고소하는 게 아니라 고소할 거를 쌓아뒀다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다가 요걸 한꺼번에 고소를 합니다. 왜냐면 수사관들도 너 저번에도 했잖아 저번에도 했잖아 이렇게 해서 헌터들을 좀 밀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면 아 저 처음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뭐 100명 200명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수사관이 안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헌터들이 모으는 기간이 한 3개월 있고, 또 고소하면은 한마디로 5달 있다가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내가 언제 고소를 당할지 모르고 이런 불안한 상황이 워낙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통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고소 못하게 깔끔하게 끝내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성기 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잘못 사진을 보내서 그게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웠는데 그 사람이 이미 그걸 봤다면 통면으로 고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0건 중에 9명들은 이제 그런 게 실제가 아닌 걸로 딱 들려서 이제 아주 더 엄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한 건 정도는 10% 정도는 진짜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입증이 되려면 내가 마침 왜 성기 사진을 찍어놨는지, 그리고 마침 그게 왜 발기된 사진이거나 아니면 그런 각도의 사진인지, 그리고 마침 그때 내가 왜 이게 내 사진첩 근처에 있어서 어떤 사진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누른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예외적이고 입증이 굉장히 어렵고 1심, 2심, 3심까지 갈 생각도 하셔야 된다. 아주 억울하시겠지만 그런 실수가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입증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네, 종합하여 보자면 이제 헌터들은 인사 말고 보내형, 큰 게 좋아 바나나형, 나 만나서 뭐 할 거야? 이제 꼬치꼬치 묻는 형, 그다음에 사진을 요구하는 형,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이제 헌터들의 특징이고, 방법은 뭐 무시하시고 일상 보내시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사항에 해당되거나 내가 일상이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헌터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케이스를 많이 갖고 많이 수행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고소 못하도록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소액 주고 이제 합의를 해서 다시는 고소 못하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들을 권유드리니까요. 자기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 판단 주시면 저희가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